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동안 공석 상태였던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부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 특사 직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검토 사실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가 물러난 이후 특사 임명 계획을 문의할 때마다 북한 인권 실태에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왔는데 북한 인권 특사 재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aling with extraordinarily important issues, a regime that'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ther very serious and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estoring the position of Special Envoy will reinforce U.S. government commitment to addres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 issue that's vit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o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도 북한 인권 특사 재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냈던 로버트 킹 전 특사도 지난달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VOA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특사 재임명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제거와 인권 문제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최근 전화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눈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5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과거 직접 북한 문제를 다뤄봤고 북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며 해박한 만큼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봐야 한다면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한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작은 협상이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핵 억제 정책과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어적 선택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은 5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I do think, the longer the threat is allowed to evolve, the more their arsenal grows, their capability grows, particularly the ability to put nuclear weapons o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more we really have to take this seriously.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플로노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도전적이고 반복되는 문제라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3년 자신의 첫 정보 보고가 북한의 임박한 붕괴에 대한 것이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과 여러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a strong declaratory policy of deterrence vis-a-vis North Korea and a number of options. I would frankly focus my attention on non-nuclear deterrence and defensive options because we should be able to both deny North Korean success and or impose costs that would make them recalculate without ever having to reach for our own nuclear arsenal. 플로노이 전 차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 같은 나라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영내와 미국 본토에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외교정책 자문을 했던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 평화재단 부소장은 비핵화에 집중된 논의 중 일부를 억제나 신뢰 구축, 도발 방지 같은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y view, it is harder to develop policy to deter North Korea and to engage North Koreans on that if we have to keep insisting the objective is denuclearization and that's the only thing we can talk about.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북한은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언급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거쳐 올해 전반기까지 관련 검토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미군의 주둔 범위와 자원, 전략 등 전 세계 미군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검토가 국익을 바탕으로 한 군 병력의 효율적 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재배치 검토는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과 합참의장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도할 것이며 동맹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는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국무부에서 실시한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군의 해외 주둔이 외교정책과 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와 같은 내용의 이 법안은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는 화상상봉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도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미셸 스틸박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